안녕,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지 잘 설명을 들어보면 알 거야.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입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느려서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엄청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걸 또 쭉 압축해서 선생님이랑 함께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더불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대학 입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진행하려고 해.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뭐 갑자기 생뚱맞게 나와가지고 누구지? 처음 본 사람인데 막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만나게 돼. 그리고 날 만나는 순간 대학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건 꼭 기억을 해두고, 지금 당장 중학생을 위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너희들을 위해서 대학 입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어. 그런데 일단 고등학교 입시부터 이야기를 정리를 해야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아니면 내가 어떤 고등학교로 가서 어떻게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입시라고 하는 게 준비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입시 온라인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전국에서 입시 강사로 엄청 유명하단 말이야. 그래서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학부모님들 상담을 엄청 많이 해. 그런데 중학생들한테, 그리고 중학생 학부모님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선생님 강의 진짜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어.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 난 다음에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고요? 고등학교를 딱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 마음 같아서는 그렇죠, 이 고등학교 가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여기에는 조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 뭐냐면 사람마다 그 고등학교가 어떤지는 다 다르더라는 거야. 선생님이 한 20년 동안 학생을 가르치고 입시를 막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사람마다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자녀가 어떤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야. 그러니까 그 문제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 전문가잖아. 또 선생님이 나름 또 입시 전문가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고등학교를 성공적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라인, 입시 기준을 알려주기는 할 거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렇지, 나는 요런 스타일이야. 그러면 난 여기를 가면 되겠네. 요렇게 준비하는 과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선생님 되게 이제 어쨌든 입시 전문가로 막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선생님 어떤 고등학교를 갈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자녀들은 대학을 갔나요? 어떤 대학을 갔나요?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듣거든. 잘 갔어. 근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 잘 갔는데 첫째 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좀 괜찮은 고등학교, 그렇지? 둘째 아들은 일반계의 고등학교를 갔단 말이지. 그런데 각각 원하는 대학을 갔어. 포인트는 여기 있어. 학생의 너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전략을 하나 이야기를 해줄게. 이른바 용꼬리 전략이라고 하는 거야. 어디서 들어봄직한 이야기. 그렇지, 차라리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돼. 선생님이 이거 준비하면서 그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뱀이 이렇게 생겼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용꼬리 전략과 뱀머리 전략, 이게 조금 쉽게 생각해 보면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커서 대학을 선택할 때도 용꼬리 전략과 뱀머리 전략,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직장을 선택할 때도 용꼬리 전략, 뱀머리 전략,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거에 대해서 용꼬리,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이냐, 용꼬리, 뱀머리, 요 부분을 조금 핵심적으로 짚어보도록 하자고. 일단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류되어져 있는지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니까,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과고, 외고, 국제고, 나머지 예체능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이제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조금 제한적이니까 패스. 자, 그 다음에 특성화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고등학교, 대체로
대학 진학의 목적이 아닌 고등학교들이 좀 많지. 특성화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엔 자율고 일반고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 패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지. 특수목적고로 갈 거냐 아니면 자율고를 갈 거냐 일반고로 갈 거냐 라고 선택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자율고 안에서도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로 나누어지지만 자율형 사립고 안에서도 이게 전국 단위냐 아니면 광역 단위냐에 따라서 엄청 종류가 많긴 하지만 큰 바운더리로 본다면 특수목적고, 그 다음에 자율고, 일반고 이렇게 세 가지의 덩어리로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냐? 용꼬리 전략. 용꼬리 전략에 해당되는 학생들, 선생님이 오랜 기간들을 학생들을 쳐다보면서 용꼬리 전략이 딱 맞는 학생들은 딱 이런 스타일. 도전 의식이 강한 아이들, 그리고 멘탈 갑, 이게 제일 중요해. 멘탈 갑.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중학교 때 성적 좀 나와. 그러면 이제 특목고 자율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지 나 거기 가서 나 스카이 뭐 이러면서 꿈꾸잖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뭐냐면 특목고나 자사고로 간다, 상위권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로 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만한 아이들이 모여. 그러니까 대체로 중학교 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내신을 받게 되는 거야. 4등급 잘 생각해봐. 특목고라든지 자사고에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다고. 그러니까 4등급 밑으로는 자괴감이 시달릴 수밖에 없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아이들, 멘탈이 정말 강한 아이들 용꼬리 전략 추천. 그 다음에 자존감이 강한 아이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중요해. 친구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들. 난 정말 어떤 친구를 사귀냐에 따라서 이런 아이들은 이런 쪽으로 가면 조금 성공하는 케이스가 좀 훨씬 더 많아.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특목고 내지는 자율고, 전국 단위 자율고, 자사고 이렇게 할 때 이야기하는 아이들, 특정 분야의 몰입도가 엄청 강한 아이들, 그래서 막 뭐 한 번 시작하면 난 끝을 볼 거야 막 이런 아이들은 딱 용꼬리 전략에 맞는 아이들. 나야 나 이렇게 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 좀 더 고민해봐. 자, 그 다음에 뱃머리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뱃머리 전략에 딱 맞는 아이들은 어떤 칭찬에 약한 아이들, 전폭적인 지지가 너무 필요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뱃머리 전략. 거기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서 탑을, 내신의 탑을 찍고 막 인정과 지지를 받으면서 자기의 삶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딱 맞는 아이들이거든. 그럼 중학교 3년을 너희들이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구나 라는 걸 전제를 깔면 내가 어디를 가서 성공할 수 있는지가 정해지는 거야. 그 다음 교사와의 관계 형성이 잘 되는 아이들. 그래서 윗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한 아이들은 뱃머리 전략이 확실하게 잘 먹힌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부정적인 평가에 좀 쉽게 멘탈이 무너지는, 멘탈이 조금 덜 강한 아이들. 내가 생각해봐도 난 좀 멘탈이 강한 것 같진 않아. 그런 학생들은 뱃머리 전략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리더십이 강한 아이들. 그래서 리더십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가서 전면에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아이들은 뱃머리 전략.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 탑을 찍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를 해줄게. 자, 일단 뭐 말은 많이 들었어, 그지? 대학을 어떻게 갈 것이냐, 뭐 어디를 난 스카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좋은 고등학교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대학을 좀 더 잘 가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욕심들이 좀 담기잖아. 그 부분을 이제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게. 이 표는 뭐냐면 일반계 고등학교 대학에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선호도가 높은 대학 15개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합격 비율과 출신 고등학교별 비율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과 자율형 사립고, 그 다음에 영재과학고, 과학고, 외고 이렇게 비율을 쭉 정리를 해본 거야. 그렇고 놓고 보니까 우리가 선호도가 가장 높아 흔히 스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밑쪽에 가 있네. 다시 말하니까 일반고의 비중이 좀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가 50%야. 일반계의 비율, 일반계 고등학교의 비율이 50%. 자, 근데 여기 문제가 있지. 일반계의 고등학교 전국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란 말이야. 그런데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비중을 한 50% 정도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정말 비율 차이가 좀 나는구나. 어디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차이가 선명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봐. 전체 수능시험, 대학 가겠다고 수능시험을 보는 아이들이 대략 한 40만 명이야. 그 중에 상위 이제 주요 15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의 숫자가 5만 명 정도 돼. 그러니까
8분의 1이거든. 내가 그 최상위 8분의 1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되게 관건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고교 유형별 대입 전략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냐에 따라서 대입 전략이 좀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야. 과고를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스트들, 그러니까 카이스트, 과학기술원 이렇게 이야기지. 카이스트, 유니스트 뭐 이런 스트들 대학들을 진학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 아니면 스카이 이공계에 집중한다라는 거. 아니면 외고나 문과에서는 외고나 국제고가 이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자사고라고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심화 과목을 개설해서 비교과 활동을 역량을 조금 강화하고 있는 요 근래에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쟁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전략이 좀 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특목고나 자사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활발한 교내 활동이다. 그 다음에 참여하는 분위기, 다양한 프로그램, 수준 높은 교과 이런 것들이 될 거고, 단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내신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다는 사실. 그 경쟁을 버틸 수 있으면 용꼬리 전략. 그 경쟁이 너무나 버겁다라고 생각하면 뱃머리 전략으로 이동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다, 그죠? 근데 고등학교를 올라갈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선택을 하는 게 딱 세 가지야. 뭐냐면 일반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진로 선택 그리고 전문교과 요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거거든. 당연히 가장 어려운 과목은 전문교과. 이해됐지?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해주고, 일반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능 과목이니까 별로 고민할 필요 없는 거고, 진로 선택이 좀 관건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일반계 고등학교는 진로 선택에서 결정되는 거고, 특목고 그리고 자사고들은 전문교과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하나만 더 살펴보자고. 이게 일반 선택 과목이고 대체로 수능 과목이니까 크게 문제 없고, 진로 선택 과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엄청 많잖아.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선택해야 될 진로 과목을 알려줄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과목을 선택하는 거야. 진로 선택 과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거든. 진로 안내, 그리고 실생활 체험, 그 다음에 교과 융합, 그리고 심화학습,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야. 교과 융합 그리고 심화학습, 요 두 가지가 대학이 인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이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과목이 그 학교에 얼만큼 개설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야기를 해줄게. 자, 생각해봐.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이만큼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가장 기본적인 선택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용꼬리 전략으로 갈 것이냐, 뱃머리 전략으로 갈 것이냐, 장점과 단점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 내용을 데이터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줄게. 그럼 다음 강의에서 이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도록 할게. 다음 강의에서 만나자. 안녕.